우리가 이제 여성회관 AI 특강이 이제 7, 8월 달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제미나이 특강이라는 거를 몇 년 동안 저 여성회관에서 여름 특강을 AI 특강이 없었다가 올해 이제 처음 이제 만들어서 AI 제미나이 실무 활용 입문이라는 과정으로 5주 완성 시간으로 이제 한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5명이 총 신청을 하셔서 15명이 아주 광크를 하셔가지고 3분 안에 다들 마감 모집이 되는 그런 뭐 일이 생겨서 저도 이제 너무 기분 좋고, 왜냐면 제가 강의하는 과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폰과 PC로 끝내는 건데, 지금 이제 나중에 PC로 끝낸다는 거는 아마 스마트 노트북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거잖아요. 솔직히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스마트폰에서 배운 내용을 그 다음에 제가 PC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들을 이제 녹화해서 보여드릴 거잖아요. 나중에 그럼 집에 가서 뭐 노트북이 있든 뭐 PC가 있으면 한번 같이 그때 이제 보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면서 PC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집에서 실습을 해보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왜 AI 제미나이냐? 제미나이 가지고 5주를 하는데 제미나이 하나만 가지고 할 수도 있죠.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해볼 수 있는데, 제미나이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제미나이를 선택을 한 이유는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였어요. 구글 어시스턴트. 근데 구글 어시스턴트의 기능이 제미나이로 다 통합이 되면서 제미나이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 제미나이에 선생님들이 이제 AI 비서를 부르면 AI 비서를 제미나이가 이제 오케이 불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뭐 문자를 보내줘, 전화를 걸어줘, 뭐 일정을 찾아줘, 칼렌더 찾아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제미나이가 옛날 어시스턴트 하던 것처럼 다 찾아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미나이를 스마트폰 제어가 가능한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난 오셨는데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네. 네. 자, 이제 갈게요. 아이폰은 제미나이도 일단 설치는 가능하고, 기본적인 바탕은 챗GPT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이폰은. 그리고 제미나이 앱을 설치해서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도 크게 무리 없이 같이 들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오늘 하는 앱 중에 나중에 나오는데 구글 렌즈라는 앱이 있어요. 구글 렌즈. 그 구글 렌즈가 있는데, 이 구글 렌즈는 갤럭시 폰은 별도의 앱을 설치를 하는데, 아이폰은 구글 렌즈 앱이 없고 구글 앱을 실행하시면 돼요. 크롬 앱이나 구글 앱을 실행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글 제미나이 실무 활용 이제 5주 동안 하실 건데, 제가 녹화본을 제공을 하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결석 없이 현장에서 직접 들으시는 게 오히려 집에 가서 복습을 하는 게 더 좋지, 영상을 준다고 해서 집에 가서 영상 보야지 내 다음 주에 못 나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출석 5번이니까 한번 끝까지 같이 5주 완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뭐 왜 이걸 하게 되는지, 지원하게 되는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뭐 간단하게 현재 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직업,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그 다음에 이 제미나이를 배워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1분 정도 해서 간단하게 쭉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쪽 라인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쪽으로 갈수록 지금 젊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우리 이쪽 언니서부터 해보실게요. 네. 제 이름은 김경애고요. 제미나이 가장 쉬운 것만 깔아놓고 물어보고 답하는 것만 했거든요. 근데 답답한 게 좀 있더라고요. 더 깊이 들어가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더 배우려고 왔어요. 더 배우려고요?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김경애 선생님. 예.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선생님. 예.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고희우
최태욱이고요. 이제 70이 되니까 세상이 뒤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젊은 사람하고 소통하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여성문화에 관해서 하면 좀 쉽게 해주지 않을까. 네. 왜냐면 다른 시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프로그램 작성이라든지 서류 이렇게 작성하는 거, 프로젝트 작성하는 거 이런 위주로 가르쳐 주다 보니까 저한테는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네, 예. 그 스마트 워크라 하더라도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배우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 제미나이 안에서도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AI 툴들이 제미나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글이 가지고 있는 AI 툴들이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주 간단하게 짧게라도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뒤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여성에 관한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이라는 수강. 네, 이번에 또 단기 특강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유연이 들어갔는데 재수 좋게 이제 신청이 됐고 저는 조만간에 그 미술관에서 도슨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좀.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선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닉네임 안 쓰고 GPT를 조금 썼는데 거의 검색하거나 그런 원고로만 써서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싶어서 이 프로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신승이고요. 컴퓨터나 핸드폰 전혀 몰라가지고 여성의 관련 기사를 다른 거 이제 수강하다가 단계에 있어서 TV에서도 구글 제미나이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배워보려고 완전 생초보예요. 아주 광고를 해서 등록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같이 잘 배워보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고요. 이제 우리 뒤에 선생님.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영미고요. 이 강의가 있는 건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 사실 제미나이 전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정도로는 제미나이를 잘하면 개인 비서를 하나 두고와 마찬가지다. 이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못하면 나도 개인 비서 이거 좀 잘 배워가지고 개인 비서 하나 두면 일상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좋아요. 개인 비서, 그쵸? 잘만 쓰면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렇게 쓸 때는 구글 계정에 구글 도구들을 많이 써야 돼요. 진짜 개인 비서처럼 쓰려면. 그게 뭐냐면 구글에 들어있는 게 활용도가 여러 개가 있죠. 뭐 메일, 지메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구글 미트도 있고, 캘린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구글 킵도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구글 태스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미나이에서 제어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그걸 쓸 수 있으면 구글 제미나이에서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 캘린더에 기록도 하고, 그 다음에 일정도 잡아주고, 메일에 검색해서 보고서도 쓸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이제 에이전트 기능, 비서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소개는 조금씩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뭐 채찍이든 뭐 재미나야 되는데 그런 거 알아보고 싶어서 배우러 오셨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수경이라고 하고요.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결혼하고 애 낳고 해가지고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수세대부터 알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요즘에 AI 얘기를 많이 하니까 컴퓨터보다는 쉽다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지원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컴퓨터를 그래도 알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컴퓨터는. 예, 예,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엄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구글이나 다음에서 검색하면 간단히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간단 명료하게
이제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서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았었는데 활용 많이 안 해봤는데 좀 유용하게 활용해보고 싶어서 배우게 됐습니다. 아, 예. 우리 이제 친구까지 같이 소개시켜서 같이 오셨고. 두 분이 친구라는 거죠? 예, 그쵸. 예, 그렇게 잘 하시고 되고. 자, 우리 선생님. 저는 조영주고요.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언젠가 미리 알아두면 활용도를 미리 알고 있으면은 실생활에 활용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크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AI가 들어온 게 몇 년 안 됐죠. 네, 불과 진짜 5년도 채 안 된 상황인데, 물론 그 전부터 AI는 모든 사회에, 그 다음에 일반 기업체에 쓰고는 있었지만, 그 투면위로 완전히 올라온 거는 2022년도. 예, 그때 이제 완전히 올라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사실 난리가 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중앙정부에서부터도 AI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AI 교육을 모든 교육에 AI가 붙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그거 AI 시키면 다 돼.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그 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그죠. AI는 뭔가를 했는데 TV에서 삼성 갤럭시 폰만 선전하는 것만 봐도 거기서 뭔가 동그라미 쳐서 뭐 찾아보고 하는데 이 기능이 내 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름은 허정숙이고요. 제미나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근데 요즘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면 예전에 컴퓨터나 엑셀 이런 걸 할 줄 알면 아니면 뭐 다른 거 미술적으로 배워도 그래도 그쪽으로 이제 일을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요새는 AI한테 맡기면은 뭐 서류도 다 만들어주고 그래도 뭐 그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일에 대한 그쪽으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대신에 직업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생소해서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7월에 지금 수강하는 게 이제 그 수업이라서 한번 신청해봤습니다. 그렇죠. 7, 8월 달에는 거의 이제 여성회관이 쉬는 기간이거든요. 특강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거의 이번에 이제 거기도 이번에 무료로 하는 건 나도 처음 봤어요. 다른 데는 다른 특강은 지금 다 수강료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만 지금 무료로 열어놔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놀라긴 했습니다. 어쨌든 제미나이를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써보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좀 잘 다룰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중간중간에 좀 이제, 쉬는 시간이라든지, 우리, 보조 선생님, 우리 강사님한테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가장 큰 거는 제미나이를 하려면 구글 계정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구글 계정. 근데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 로그인을 안 하면 사용이 안 돼. 사용할 수 없어.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는 일단은 뭐 구글 계정도 그렇고 네이버를 쓰시면 또 네이버 계정도 또 있으셔야 되고 그런 어떤 계정을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이 수업을 못하니까 지금 다 같이 폰을 켜서 한번 볼게요. 얘가 또 연결이 안 되네요. 네,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폰에 여시면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미나이 앱은 다 설치되어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폰에서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앱스토어, 그 다음에 갤럭시 폰은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를 들어오셔서 진행을 할게요. 플레이스토어를 들어오셔서
자, 플레이스토어에 오셔서 자, 뭘 연결한다? 자, 검색을 해야 되겠죠. 돋보기 누르고 상단에 제미나이 치셔야 되겠죠. 제미나이 이거부터 일단 설치가 돼야지 우리가 수업이 돼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 요거를 설치하시면서 만약에 화면에 팝업 창에 뭐 허용 나오면 모두 허용을 다 해주세요. 모두 허용을 요거를 요걸 설치해 주세요. 요건 찾으셨죠? 자, 앱스토어에서도 있죠? 예, 요거 찾아서 요거 설치해 주시고, 설치되신 분들은 기다려 주시고,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설치해 볼게요. 이걸 설치해 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설치. 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저처럼 열기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화면까지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화면까지. 자, 요 화면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치 다 되셨죠? 예. 안 되신 분? 설치 안 되신 분? 없으시죠? 자, 그러면 실행해서 여기까지 들어와 보세요. 터치해서 실행해서 여기까지 들어와 보세요. 화면 구성을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미나이. 자, 요렇게 들어와 보시면 여기 들어오셨죠?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에 요게 있는 게 연필은 새 채팅. 내가 하시다가 이제 새롭게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요걸 누르시면 새 채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제미나이 플래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각 버전들이 나올 거예요. 버전들이. 요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버전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버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래시 라이트 이번에 업데이트 5월달에 업데이트된 게 3.5 플래시예요. 3.5 플래시. 요 기능으로 거의 많이 쓸 거고요. 좀 더 난 깊이 갈 거다 그러면 3.1 프로로 가시면 되는 거고, 3.1 프로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이 가려면 요게 4고 수준을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요거 누르게 되면 스탠다드와 확장이 있어요. 익스텐디드. 그래서 좀 더 깊이 가려고 그러면 스탠다드보다는 익스텐디드로 하시면 또 되는 거예요. 요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플래시와 스탠다드 놓고 쓰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두 줄을 눌러보면 이제 창이 나오죠. 두 줄 나오죠. 두 줄 나오면 맨 위에 채팅창 있고, 새 채팅창.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했던 채팅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만드는 거와 동영상 만드는 게 여기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이제 화면에 내가 검색했던 내용들이 쫙 나올 거예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은 한 번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유료 사용자들은 여기에 잼스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잼스. 여기 보이는데 선생님들은 없어요. 유료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없죠. 요게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잼 관리자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잼 관리자를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바뀐 게 무료 사용자나 유료 사용자나 이게 사용량 한도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량 한도를 줘가지고 얘가 얼만큼 쓰는지 이 사용량을 100%를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못 써요. 아주 기본 질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5시간 뒤에 리셋이 돼요. 그게 이제 생겼다라는 거. 이거는 무료 사용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료 사용자도 똑같은 기능을 주는데, 무료는 만약에 100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라면 유료는 뭐 300번, 500번 되겠죠. 이 정도까지 이런 기능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 본인 이름 나와 있는 게 로그인 된 거예요. 이렇게. 요게 없으면 로그인이 안 된 거고, 그죠? 근데 이걸 눌렀는데 여기에 가끔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이 구글 제미나이를 허용을 어떤 걸 안 누르시고 설치를 하신 분이 계세요. 예.
이 사용 중지라고 써져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풀어줘야지만 내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채팅창에 내가 질문했던 내용들이 남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채팅 기록이 남지도 않고 실행도 안 됩니다. 그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미나이의 기본적인 화면 알려드렸고,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채팅창이죠. 여기가 채팅 질문하는 창인데 여기 마이크는 뭔지 아시죠? 마이크 눌러서 내가 음성으로 입력하면 얘가 쫙 받아들였다가 스탑 버튼 누르면 글씨가 딱 써지는 요런 기능입니다. 요게 그 마이크. 그래서 나서 내가 말을 했는데 오타가 났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시 수정해서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전송이 되는 거고, 지금은 질문을 안 썼기 때문에 화살표 버튼이 없는 거고. 자, 그 마이크 옆에 있는 게 뭐예요? 물결 표시가? 요건 뭘까요? 자, 녹음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예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으신 거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라이브 채팅이에요. 라이브 채팅. AI하고 1대1로 내가 질문하고 답 듣고 질문하고 답 듣고 할 수 있게 라이브로 AI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카메라로 비추면서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내용, 네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 좀 해줘. 그게 가능한 거예요. 카메라로 어디를 사물을 비추면서 이거 조립하는 방법 알려줘. 그다음 이거 언박싱하는 방법 알려줘. 그다음 이 제품에 대해서 날 찾아줘. 뭐 이런 것들을 카메라로 비추면서 AI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대화를 하는데 카메라 비추는 거, 그러면 그거 나오게 하면 환경 설정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저는 마이크만 있지 그건 없어가지고. 환경이 어떻게 돼야 그게 나오는 거지? 볼게요. 저는 마이크만 있어요. 마이크만 있어요? 네, 마이크만 있어요. 이 선생님. 다른 분들 그러신가요? 그게 지금 플립 버전이 어떻게 돼요? 플립 버전하고 상관없을 텐데? 폰 버전이요? 네. 플립 3예요? 4예요? 4? 그럼 가능한데? 뭐가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따가 한번 쉬는 시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아니면 제미나이를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물결 표시가 라이브 채팅인데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리 상담을 다 여기서 합니다. 진짜 이 사람을 상대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예전에는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객이 어떤 트러블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책에도 이런 내용이 없고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트러블이야. 그럴 때 그 트러블에 대한 이를 AI한테 이번에 찾아온 고객이 이런 트러블로 나한테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해결책을 네가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 그러면 얘가 설명을 쫙 해주는 거죠. 이 AI 제미나이든 챗GPT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건 아시죠? 네.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했어요. 변호사 시험도. 그리고 웬만한 통계 이런 것들 다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제미나이가 또 하나 좋은 게 뭐예요? 구글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잖아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 그럼 그 구글 검색이 전 세계인들이 거의 다 쓰죠. 거의 90%가 구글 검색어 쓴단 말이죠. 우리나라만 네이버를 쓰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글 검색이 1위가 아닌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네이버가 1위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그래서 그 데이터, 모든 검색 데이터가 제일 많은 나라가, 많은 회사가 구글이에요. 구글이 다 가지고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심리 상담을 너무 잘해줘서 진짜 이 심리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웬만한 선생님들도 지금은 AI를 안 쓰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 유치원 원장님, 유치원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조차도 진짜 아이들 때문에 사소한 거 가지고도 트러블 생기잖아요. 엄마들끼리도 트러블 생기고 선생님이나 이렇게 원에 좀 약간 좀 의심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원장님들이 제미나이한테 이번에 학부모가 이런 일로 아주 사소한 일로 나한테 여기에 컴플레인이 왔는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네가 좀 설명 좀 해줘. 이걸 잘 해결할 수 있게끔 이걸 물어보면 다른 선생님들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30분) 뒤에 전화 드릴게요. 제가 수업 중이라. 그래서 요가 이제 라이브 채팅이라는 거. 요거는 챗GPT에도 있어요. 챗GPT에도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 버튼. 플러스 버튼은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플러스 버튼 눌렀더니 여기 위에 상단에 나오죠? 네. 사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갤러리에 있는 사진인데 한번 클릭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썼던 걸 맨 앞에 보여주는 게 사진이에요. 그리고 컬렉션은 내 기기나 앨범을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각각의 컬렉션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이 컬렉션입니다. 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뭘까요? 바로 카메라를 열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찍어서 업로드하는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파일은 뭐 한글 파일, PDF 파일, 뭐 파워포인트, TST,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거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가 뭘까요? 드라이브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이 드라이브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의 클라우드 공간이에요. 클라우드 공간. 인터넷만 연결되면 이 드라이브라는 공간에 내가 자료를 올려놓고 USB를 안 가지고 다녀도 인터넷만 되면 여기에 들어가서 내 계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모든 자료를 내가 다운받을 수 있는, 업로드도 가능하고 다운도 가능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이라고 또 있어요. 노트북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구글에서 나온 요약 사이트예요. AI 사이트. 근데 요약이라고 하면 너무 요만큼만 알려주는 사이트고, 전반적으로 슬라이드도 만들어주고 팟캐스트 오디오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퀴즈, 그 다음에 보고서 뭐 이런 걸 다 만들어주는 게 노트북이에요. 노트북인데 이거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미나이나 챗GPT가 거짓말을 한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또 물어보고 출처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노트북에서 소스를 올린 거는, 노트북 안에서 채팅을 하는 거는 내가 올린 소스, 내가 검색한 소스 안에서만 자료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할루레이션, 즉 거짓 정보가 거의 없다. 예, 그리고 출처가 이건 내가 어디서 가져왔다? 출처를 다 주석으로 달아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노트북 LM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이미지 만들 때, 그죠? 이미지 만들 때고, 그러면 이미지 만들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이미지 스타일이 쫙 올라와요. 한번 눌러보세요. 이미지 클릭. 그죠? 나오죠?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 어느 하나를 클릭을 하고 내가 이미지를 만들고자 할 때 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줘 하면 그 선택된 그 그림 스타일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 사진을 여기다 띄워요. 만약에 선생님 사진을 올려놓고 그 그림 스타일을 넣어놓고 내 첨부된 사진을 이 그림 스타일로 바꿔줘라고 하면 그림이 바뀌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도 다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선생님들은 동영상은 없죠. 네. 동영상은 유료 사용자만 여기 뜨는데 유료 사용자도 하루에 3개밖에 못 만들어요. 진짜 짜죠? 예, 요거 3개밖에 못 만들고, 그 다음에 음악은 있죠. 음악 있죠. 음악이 뭐냐면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올려도 그걸 분석해서 노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사를 써서 가사를 올려도 노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가족 이야기를
제미나이한테 탁 올려서 이걸 노래 가사로 만들어줘 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노래 가사로 음악을 만들어주려고 하면 음악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가능하면 우리 가족 사진을 올려놓고 찍어서 올려주고 노래 만들어줘 하면 가족 사진을 분석해서 예쁘게 30초짜리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예, 기가 막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라는 게 보이시죠? 이게 아주 좋은,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캔버스가. 이 캔버스가 보면 밑에 보면 코딩하거나 글을 쓰거나 슬라이드 만들기가 써 있죠. 그럼 코딩이 뭐예요? 프로그램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만들 줄 아세요? 뭐 C 언어, 뭐 파이썬 언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를 내가 만들 수 있다? 못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코딩을 하냐면 구구단 앱 만들어줘 하면 구구단 앱을 만들어줘요. 그냥 만들어주는. 이 캔버스를 선택을 하고 초등학생용 구구단 앱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앱을 뜨르르 해서 프로그램 지가 해서 딱 만들어줘. 화면을 이렇게 앱처럼 계산기처럼 만들어줍니다. 이런 게 코딩, 캔버스에서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라는 게 뭐냐면 어떤 에세이를 쓰시든 물론 채팅창에서 그냥 글을 써도 되는데 캔버스라는 곳에 가서 이런 글을 써달라고 하면 더 잘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떤 파일을 올려서 이 파일을 분석해서 소설을 써줘 라고 하면 소설을 써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나는 좀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평상시 글 쓰던 내용이 좀 있어. 그럼 그 내용을 싹 갖다 놓고 이걸 분석해서 포토 에세이를 만들어줘. 아니면 어떤 서정적인 그런 에세이를 만들어줘. 소설을 써줘. 라고 하면 얘가 글을 써주는 거죠. 이게 캔버스라는 도구를 클릭을 하고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이제 슬라이드 잠깐 보셨죠? 저 아까 강의한 요거 보셨죠? 요런 거 만드는 걸 예전에 어디서 했어요? 파워포인트. 거기서 다 했죠. 지금 파워포인트 유료를 안 씁니다. 파워포인트 쓸 일이 없어요. 왜냐? 파워포인트는 유료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구글을 알고 나서부터는 구글 활용 도구에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 썼습니다. 근데 물론 파워포인트보다는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웬만한 그냥 슬라이드는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는 자료는 되지만 그런 시각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만들려고 하면 그 요소를 내가 찾아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캔버스를 선택하고 슬라이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시각적으로 쫙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를.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족 이야기, 만약에 어떤 여행 계획을, 3박 4일, 일본 해외여행 계획을, 요일별로, 그 다음에 숙박, 식당, 관광지 다 선별해서 5장의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 여행 계획표를 슬라이드로 쫙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게 이제 캔버스에서 가능한 거고요. 그 외에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딥 리서치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딥 리서치도 있고, 딥 리서치는 그야말로 논문이나 어떤 그런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찾아서 얘가 출처까지 다 찾아가지고 보고서라든지 어떤 문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다음에 논문 같은 거 쓰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자료를 찾아서 어떤 검색을 하실 때 딥 리서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학습은 단계별로 선생님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툴이고, 그 다음에 개인 인텔리전스라는 게 있죠.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개인 비서를 내가 둘 수가 있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네. 저 화면이 저희는 안 나오는데요. 어디서 들어갔는지 지금은 구글 피니시에서 이렇게 제미나이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니, 저 화면이 안 나오니까. 플러스 버튼 눌러서. 더하기. 더하기 버튼.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더하기 버튼 누르고 있었는데, 예, 더하기 버튼. 자, 그래서 이 개인 인텔리전스를 활성화 시켜놓고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팅을 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다. 요게 이제 개인 인텔리전스 기능을 켜놓고 내가 쓰는 기능입니다. 요게 어디에 있냐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 스마트폰에서 겟 인텔리전스 기능을 쓰려면 여기 들어가서 톱니바퀴 눌러서 여기 겟 인텔리전스가 있어요. 요거 눌러가지고 메모리 쓸 거냐, 연결된 앱이 어떤 거 있냐, 연결된 앱을 누르면 뭐가 나온다? 자, 구글 워크스페이스, 지메일, 캘린더, 닥스, 드라이브, 킵, 태스크 이거를 연동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연동. 그게 이제 개인 인텔리전스, 개인 비서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 굳이 거기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쓰시기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제미나이의 전체적인 구성, 그 다음에 메뉴가 어떤 기능이라는 거, 제가 이건 활용을 안 해봤지만 라이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켜져요. 자, 카메라가 지금 켜져서 이걸 키면 카메라 비추죠. 자, 현재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컵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화면에 보이는 컵은 U 플리토라는 로고가 새겨진 흰색 종이컵이에요. 해주는데 얘가 지금 PC가 소리 출력이 컴퓨터, 휴대전화로 바꿀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디오 출력을 휴대전화로 전환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지금 얘기하죠? 네, 얘가 얘기하죠. 그래서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제품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화면에 보이는 제품은 LG 트윈스 로고가 새겨진 무선 충전 거치대예요. 스마트폰을 올려두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죠. 자, 어때요? 화면에 보이는 거를 얘가 질문을 하면서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능들이 선생님들이 오늘 배워서 이런 기능이 있었네 라고 하지만 지금 막상 밖에 나가서 젊은 20, 30대 뭐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이 기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이런 기능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어쩌면 조금은 앞서가서 이 AI를 배우고 계신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제가 이제 기업 강의를 나가고 있지만 청소년 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도시의 경기도권에 있는 도시의 청소년 센터에 임직원 대상 가면 거기는 보통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층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AI를 쓰시는 분들이 한 20, 30%도 안 돼요. 네. 거의 다 그리고 몰라요. 그리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가르쳐 드리면 이런 기능까지 있어? 하면서 놀라실 정도로 눈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오늘부터 배우는 이 5주간의 시간이 이 제미나이 뿐만 아니라 제미나이 가지고 사진도 만들어 보고 영상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보고서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볼 거니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려우면 풀고 물어보시고 천천히 따라갈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은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복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뒤바뀌어가지고 제 소개도 아예 안 하고 지금 수업을 바로 그냥 들어간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자, 됐으니까 일단은 이제 제 소개도 해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제 AI 고니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이제 고니 아저씨를 검색을 하시면 아마 관련된 뭐 블로그든 영상이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 교육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 이름은 이제 김찬곤입니다. 이름은 김찬곤이고요. 뭐 사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본업에 사진을 하고 있고 이천에서 사진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진관을 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이제 졸업사진, 예전에 행사사진까지 찍으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진을 이렇게 모이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나는 이제 뭐해? 그러면 스마트폰 공부 좀 더 하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202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본격으로 하면서 그해 가을에 이제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 열어서 온라인으로 수강생 모집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한 3, 4년간 하다가 2024년도부터는 이제 이천 지역에 청강대, 뭐 여성회관, 이천 아트홀,
뭐 장애인센터, 뭐 이런 도서관 이런 데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서 온라인 강의보다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로 이제 나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대 교육학과 졸업을 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또 우리 본부인 디지털 콘텐츠 그룹의 이천 여주 지국지원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관도 지금 이천 사진관 하나 하고 또 마장에 혹시 이제 어바운드 카페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카페 그 안쪽에 또 이제 그 야외 공간에 이제 제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사진을 찍고 있고요. 카페하고 협업을 하면서도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방송대 대학원에 이제 재학을 하고 있고 지금 바쁘게 좀 살고 있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의하랴, 대학원 다녀서 공부하랴, 그다음에 사진관 운영을 하랴, 이렇게 좀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제가 최근에 AI로 복부타에서 이제 쓰는 AI 보고서 책을 우리 이제 전국에 계신 강사님들하고 같이 책을 쓰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강사들 이런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을 위한 디지털 지침서 같은 책도 발간을 했고요. 이제 다음 달에는 뭐가 한 권이 또 나오는데 다음 달에는 이제 2권짜리가 나오는데 대치동 엄마들도 모르는 AI 활용법 해가지고 이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이런 책을 이제 우리 강사님들하고 같이 집필을 하고 거기는 동영상까지 같이 들어간 그런 책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AI 책이라든지 스마트폰 책이 자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쓰고 있는 동안에 업그레이드가 되고 새로운 폰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 캡처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새로운 폰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책 쓰는 게 진짜 어렵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 현재는 다양한 곳에서 현재 올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장애인센터, 서희도서관, 문막의 원주 문막의 온누리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아트홀 사진 강의, 여성회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이제 기업 강의 나간 곳입니다. 이게 서희 청소년센터 이거 기업 강의라기보다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게임 앱 만드는 과정을 한번 했었고요. 2월 달에. 너무 잘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잘하고요. 초등학생 5, 6학년 애들이, 4, 5, 6학년 애들인데, 쉬는 시간에 컴퓨터 앞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강의를 했고, 이천농협 임직원 대상으로 4번 기초와 심화 강의를, 이천농협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명진 노지스라는 임직원 회사에서 이제 AI 특강,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센터 임직원 대상으로 AI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부발농협의 임직원들 대상으로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려오면, 광명시 나름 청소년 활동센터의 임직원 대상으로 지난주에 이제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저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미르조천회라고 해서 이천시에서 거주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보통 4, 50년씩 이게 사업을 하시던 대표님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조찬회 모임이 있는데 그분 대표님들 모시고 이제 AI 특강을 토요일 날 아침 일찍 그 강의를 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는 그런 조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강의를 토요일 날 아침마다 이제 하고 있고요. 진짜 이분들 만나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나이가 거의 70 전후로 계시는 대표님들인데도 엄청 건강하십니다. 예. 이게 확실히 이 큰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이 대표님들이나 회장님들이 건강관리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회사 기업을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작년에 이제 했던 과정이고요. 이렇게 지금 예전부터 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제 사진 영상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AI로 제가 이제 넘어와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디자인 도구는 이제 캔바, 미리 캔버스 같은 것도 이제 활용해서 지금 캔바가 지금 AI가 탑재가 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캔바 안에서도 질문하면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이런 식의 AI 도구들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발급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것을 이제 이렇게 제가 취득한 자격증도 한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격증 과정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 닮았나요? 안 닮았어요? 너무 젊죠? 네. 근데 AI가 이렇게 젊게 나오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다 어차피 AI로 만든 거잖아요. 제 사진을 넣어주고, AI 고니 아저씨,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포토그래퍼, 이거 넣었더니,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유튜브 썸네일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쉽게 만들어지죠. 예,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요겁니다. 요 사진이에요, 원래. 이 사진. 이 사진이 아까 이제 그 사진이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보면 픽셀 아트로 한 거잖아요. 픽셀 아트. 픽셀 이렇게 점점점 해서 만들어진 그런 아트로 만들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간 이제 다 가입을 하셨고. 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AI 교육이. 그죠? 그래서 뭐 디지털 리터러시, 예전에는 그냥 리터러시 교육, 문해 교육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디지털 문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 디지털 문해 교육을 선생님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꾸준히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배우시면 그리고 남들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뭐냐면 1965년도 저보다도 좀 빠른 연도예요. 저도 요때 비슷한 나이인데 요때 시기에 이정문 화백이라는 분이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라는 미래 예측 만화가 그려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태양열을 이용한 집, 예. 그 다음에 전파신문이라서 TV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동차, 예.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도로 있죠. 움직이는 도로. 그 다음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 휴대폰.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엌에서 오늘의 메뉴 알려줘 해서 이렇게 요리하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집에서 공부하는 원격 공부. 그 다음에 원격 진료. 예.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이제 달나라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인데 65년도에 그려진 겁니다. 65년도. 저보다도 2년 빨라요. 예, 2년 빠릅니다. 이렇게 65년대 그래. 엄청 빠르죠? 근데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는, 물론 이 화백이 그 다양한 책들을 봤겠죠. 미래 예측 만화를 도서를 보시고 이제 그림을 그렸겠지만, 어쨌든 그런 도서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심지어는 제가 70년대에 본 만화 영화 중에서도 이 들고 다니는 전화기, 이 워치, 말하는 워치 있었잖아요. 이게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도 음성으로 화면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 이런 만화 영화도 있었고, 뭐 로봇 만화, 뭐 태권보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7, 80년대에 다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뭐 몇 년 됐어요. 뭐 50년? 이렇게 전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자동차, 서울 가면 이제 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택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택시가 엄청 많아요. 대도시, 뭐 베이징이나 이런 상하이 같은 데는 택시가 벌써 자율주행 택시가 쫙 깔렸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삶을 사세요라고 해서 다 스마트폰을 뺐어.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살 수는 있지만 엄청 답답할 거예요. 예,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업무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불편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AI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큼이나 필수적인 도구가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의 삶의 질과 어떤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 중 한 분이 AI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난 그 수강하시는 한 선생님께서 이력서를 냈는데 이력서 검사를 AI가 하고 면접도 AI가 한대요. 예, 면접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AI하고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편하지 않냐고. 그냥 그렇게 요즘에는 AI가 서류 검사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AI가 본다고 합니다. 면접도. 그리고 요즘에 또 화상 면접도 하긴 하지만 AI가 질문하고 AI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다고 합니다. 좀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는 전혀 못 봤잖아요. 사진 붙이고 일일이 써가지고 막 이력서 제출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는 모든 걸 AI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배우게 되면 뭐 좀 풍요로운 삶에서 멀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좀 더 AI를 잘 활용해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깐 뭐 이론적인 걸 잠깐 보려면 우리 인류 지능의 진화를 한번 보면 우리 이런 거 있죠. 여기 인류가 이렇게 진화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호모사피엔스부터 뭐 인공지능이 올 때까지 이런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AI 사피엔스라고 해요. AI 사피엔스. 예, AI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왔냐? 보면 그 인류 진화의 진화 단계를 이제 천천히 보게 되면 이렇게 이거 역시 다 내가 서류 줘서 알아서 인포그래픽을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정보 처리의 가출 창출의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자, 호모사피엔스에서 포노사피엔스에서 AI 사피엔스로 왔다는데, 자, 호모사피엔스는 뭐예요? 예전에 우리 인류가 경험에 의해서 뭔가를 했죠. 경험과 직접 부딪혀서 몸으로 때웠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던 게 지금 포노사피엔스 얘기도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10년 전에 나왔던 이 단어가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시대의 사람이 포노사피엔스라고 합니다. 포노사피엔스. 그러면 이제 불과 뭐 15년, 2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이렇게 된 사람이 포노사피엔스. 근데 이제 AI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불과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AI하고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까지 강의를 할 때는 AI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뒀었거든요. AI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근데 올해 와서는 AI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과 모름에서 사용과 못 사용.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AI를 조금만 사용할 줄 알면, 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AI를 조금만 사용할 줄 아시면 가족들과의 소통, 지인들과의 소통, 그분들보다도 앞서가면서 좀 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자리로 가라는 건 아니지만 소통이 원활해지고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우리 이제 선생님도 손주들이 있을 거고 자녀들도 있을 거고 조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AI를 잘 쓸까요? 아니요, 아직 못 써요. 왜냐하면 수업을 아직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AI를 조금 해서 이렇게 좀 알려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엄청 신기해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들겠지만 그 AI 동화책도 만들어 보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아주 눈이 동그래지고 너무 재미있어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아주 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신인류의 등장이 포노사피엔스였는데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가 된 디지털 혁명의 주도 세대. 예.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우리 친구들. 예. 80년 중반이에요. 80년대가 아니고 거의 이렇게 되어 있다는 애들이죠. 뭐 밀레니얼 세대 이런 애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삶이 진짜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바로 신인류의 등장인 바로 포노사피엔스였다. 뭐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지금 아마 저도 가끔 전철 타고 서울로 올라가지만 아마 전철 안에서 보시면
다 스마트폰 들고 있죠. 거의 뭐 음악 듣고 있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보고 있든지 자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거의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있고 책 읽는 사람, 뭐 스포츠, 게임.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가 상당히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이제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쳇바퀴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일으킨 3대 시장혁명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신인류들이 만들어진 3대 혁명. 그게 보면 바로 금융혁명, 스마트폰 뱅킹이에요. 자, 은행 가셔본 적이 보통 한 6개월, 1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상도 되셨을 거예요, 진짜. 통장을 만들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통장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만들거든요.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한 달에 하나. 그래서 만들기도 되게 어렵고, 한 달에 2번 만들려고 하면 뭐 신분증 떼어가고 못 떼어가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거 허락이 돼야지만 만들어지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계좌, 이체 다 할 수 있죠. 이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 스마트폰 뱅킹 안 한다. 오,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 뱅킹을 하고 있고, 페이라고 해가지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뭐 다양한 페이로 모든 걸 결제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통혁명. 물론 백화점 가시는 분들은 가세요. 마트 가시는 분들은 가시긴 하지만 가끔은 가죠. 근데 예전에는 자주 갔지만 지금은 잘 덜 가죠. 그러니까 많은 마트들이 문을 닫고, 이천에 롯데마트가 그렇게 많았지만, 롯데슈퍼가 그렇게 많았지만 지금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예. 롯데슈퍼가 동마다 다 있었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송정동에 하나 있어요. 롯데슈퍼는. 예, 롯데슈퍼는. 그 정도로 없어졌고, 근데 이제 모바일 쇼핑으로 다들 하시죠. 스마트폰으로. 저도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사무실에서 먹을 국거리를 그냥 간편 냉동식이죠. 그거를 이제 따닥 컬리해서 주문을 했단 말이죠. 조금 일찍 주문했으면 오늘 왔을 텐데, 이제 12시가 넘어가는 바람에 이제 내일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쇼핑을 하는데 또 하나 뭐예요? 모바일 쇼핑을 하게 되면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요즘에 이제 네이버 포인트 하면은 포인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리뷰 써도 포인트가 생기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포인트 적립을 해서 또 그 포인트로 뭔가 또 새로 구매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걸어 다니면서 돈을 벌고, 이제 그런 게 많이, 그런 앱테크라는 걸 하잖아요. 앱테크라는 걸 하는데, 뭐, 쏠쏠하대요. 그것도 진짜. 제법 크게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혁명, 1인 미디어 유튜브. 예전에는 진짜 공중파 딱 3군데, 4군데. 거기 말고는 TV를 못 봤잖아요. 그러면서 종편이 생긴 거. 종편 생긴 지가 벌써 30년 됐대요. 벌써. 종편이. 그러면서, 진짜 직업 창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공중파 3개, 4개만 있다가 종편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새롭게 얻어서 갔죠. 많이 뻗어나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새로운 게 태어난 게 1인 미디어 유튜버들이에요. 유튜버들. 근데 유튜버 돈 잘 번다고 막 뛰어들었다가 쫄딱 망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연예인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지도가 높은 이런 연예인급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걸 가지고 나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뛰어들었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컨텐츠도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장비만 잔뜩 사가지고 중고시장에 다 내놓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1인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어때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요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유튜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 1인 미디어로 해가지고 돈 버는 세대. 진짜 저도 하고 있지만, 저는 강의 올리는 사이트 유튜버는 그냥 강의 올리는 그런 거지, 내가 유튜버로서 어떤 활동하려고 하는 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그것도 이제 동영상 올린 것도 오프라인, 온라인, 카카오톡에서 온라인 채팅, 온라인 강의를 할 때는 동영상은 수강료를 낸 사람한테만 보내줬어요. 그래서 오픈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일부 공개이기 때문에, 이게 체크가 안 돼요. 시청 시간이라든지 조회수에 체크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그렇게 올려놨다가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하면서 이런 강의를 제가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리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시면서 이제 시청 시간이나 이제 구독자가 이제 늘어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하나는 AI 시대에 와서 AI로 음악을 만들고 AI로 이미지 만들고 AI로 동영상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음악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 채널을. 만약에 AI가 없었다면 그 전에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1시간짜리 음악을 편집을 하려고 만들면 반나절 이상 이게 걸리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AI 툴로 다 만들다 보니까 1시간짜리 음악 만들어서 올리는 데까지 1시간이면 끝나요. 1시간이면.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도 AI로 무분별하게 만든 사이트들을 다 쳐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수백만, 수천만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채널도 한순간에 아침에 깨보니까 내 채널이 없어지는, 통보 없이 그냥 바로 삭제시키는 이런 상태가 벌어졌거든요. 왜냐? AI로 너무 무분별하게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공장 찍어내듯이 만들다 보니 일반 소비자들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다라고 때문에 그냥 AI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막 삭제를 시킨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캘리포니아 거기서 쇼츠를 보시던 분이 약간 정신질환을 앓게 된 상황이 돼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그 쇼츠를 보면서 정신 이상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이 쇼츠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게끔 중독이 되게끔 됐다라는 게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서 구글이 배상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쇼츠를 아무나 들어가서 막 그냥 보게 됐는데 지금은 그 알고리즘 기반으로 조금 이제 그 차단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볼 수 있게끔 되는 게 아니라 그 구글이 그걸 적용해. 그게 불과 석 달 전 얘기예요. 4월 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튜브 이런 3대 시장 혁명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일반 시민들이 소송을 걸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핵심 특징이 직관적인 정보 처리가 빠르게 할 수 있고 습득력이 빠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방대한 정보의 진입 판별력으로 인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그 다음에 초연결성, 그 다음에 자기 표현에 되게 빠르게 하고 있는 이런 세대의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자기 표현이 되게 강해요. 그죠? 자기 표현이 강하고 굳이 남들을 내가 배려할 필요가 없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좀 뭔가 다르죠. 인간의 창의력과 AI 결합을 집단 지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미래 협업 모델이 탄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AI 로봇하고 같이 사람이 협업을 해서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축구하는 로봇 이런 거, 그 다음에 달리기 마라톤 하는 로봇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라톤 대회 했을 때 로봇은 불과 10m도 못 뛰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주했어요. 네, 완주했습니다. 이 정도로 달라지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생산 로봇이 아틀라스 아시죠? 그 아틀라스가 사람처럼 생산을 합니다. 움직여서 축구도 해요. 네, 축구도 해요. 네, 공도 엄청 잘 차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내년 빠르면 내년 생산 현장에 투입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생산 노조에서는 막고 있는 거죠. 왜냐면 내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랬어요. AI로 도입을 해서 인간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이 생산을 하게 되면 10,000원이 들어갈 거를 AI가 들어오면서 생산 원가가 완전히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원천 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AI를 통해서 어떤 생활에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4060, 60 세대이긴 한데 풍부한 비즈니스 어떤 경험이 많이 계신 거를 AI라는 강력한 도구로 어떤 가지고 계신 경험을 AI에게 녹아내려서 뭔가를 감성적인 거를 돌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선생님들은.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AI한테 글로 쓰든지 어떤 뭐 이미지를 만들 때 쓴다든지 이런 이야기 쓰시는 것들을 아마 저보다도 더 잘하실 거예요. 네, 경험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찰력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배워서 지금 시니어가 우리나라가 인구가 엄청나죠. 예, 근데 그 시니어 인구를 도와준다기보다 그분들을 가르치고 또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40, 50, 60 세대예요. 예, 50, 60 세대입니다. 이분들이 움직여야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에 제 친구들은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정년퇴임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싫대요. 정년퇴임 기간이 늘어나는 게. 오히려 지금 그렇게 되면 바로 지금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러면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닌가 봐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틀린가 봐요, 그 생각이.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새로운 변곡점이 왔다. 바로 이제 제미나이 시대에 시각과 생성형 AI 가속화됐다. 이게 딱 나타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2021년 말 2022년도라 생각을 했을 때 급격히 올라온 거죠. 그러고 제미나이가 작년서부터 이게 뜬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구글 바드라고 했는데 형편없는 생성형 AI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제미나이로 작년에 바뀌면서 완전하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게 제미나이입니다. 그러면서 챗GPT를 앞서버렸어요, 한동안은. 기능이 너무 뛰어나서. 그래서 챗GPT가 뒤따라가다가 최근에는 다시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또 챗GPT가 앞서 있어요. 서로, 왜냐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기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미나이는 5월 달에 구글 I/O 컨퍼런스라 해가지고 그 새로운 신기술을 발표하는 그런 컨퍼런스 자리가 있어요, 세미나 자리가. 그래서 지난 5월 19일 날 새로운 발표를 쫙 터뜨린 거죠. 터뜨려서 앞으로 제미나이가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작년에 발표할 때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다른 거. 너무나 앞서 있고, 이제 조만간에는 현재 이 안경도 나온 거 아시죠? 네. 예, 안경 쓰고 보이는 곳에다 내가 얘기만 하면 다 얘가 얘기를 해주는 이런 시대에 왔는데, 제미나이도 올가을에 이제 출시가 되고 삼성도 나왔고 그 다음에 메타에서도 지금 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안경만 써도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고 워치하고 연결이 돼서 모든 것들을 제어가 가능한 이런 안경에서 보이는 눈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AI가 분석하고 검색해서 저장해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섭죠? 예, 그런 시대에 이제 선생님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올가 얼마 지나면 이런 안경이 비싸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생성 AI,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텍스트를 생성을 해주고 패턴도 인식을 하고 창의성도 시뮬레이션하고 이미지도 창작해주는 이런 어떤 다양한 기술들을 AI가 만들어주는, 특히 제미나이가 이걸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대한 문서, 진짜 수백 페이지의 도서를 올려도 분석을 해서 요약을 해주고 2시간짜리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갖다 올려도 불과 1분 만에 요약 정리 쫙 해주고, 선생님들이 제가 올린 이 2시간짜리 영상을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요약 정리 쫙 해줍니다. 제가 이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얘가 쫙 받아들여서 요약도 해주는 게 제미나이예요. 또 유튜브 링크를 올려서 하시면 또 다 돼요. 그런 거는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핵심 가치 정보 처리 업무 방식이 과거에는 무엇을 아는가에서 지금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가. 암기와 추적을 했다면 질문과 큐레이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단독 수행이 AI와 하이브리드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어떤 평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대신 AI 시대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 3대 핵심 역량을 우리는 키워야 돼요. 질문을 잘해야 되는 어떤 프롬프트, 질문 설계, 그다음에 이제 비판적 사고, 이게 진짜 얘기인지 맞은 건지 이런 분석을 할 줄 아는 어떤 사고적인 생각. 그 다음에 단순하게 질문해서 답만 얻는 게 아니라 이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다든지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대체할 불가한 영역인 공감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영역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질문 설계, 프롬프트라고 하죠.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와 그 다음에 이제 공감과 소통, 이런 것들을 AI 사피엔스의 리더들이 가져야 될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거 이제 우리가 하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뭐 요약해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요약을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출력해줘라는 것까지 질문한다든지, 만약에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했을 때 부산 여행 계획 짜줘라고 하는 거와 2박 3일 부산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류의 음식이고, 그 다음에 호텔은 바닷가가 보이는 창가가 있는 호텔 방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 내가 걸어 다니는 오랫동안 걷는 거 힘드니까 동선이 짧은 관광지를 찾아서 추천해 달라고 하면 그 계획대로 만들어 주겠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게 그 주제와 어떤 페르소나, 그 다음에 역할, 그 다음에 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결과값이 좋다라는 거예요. 저기 제미나이가 대답해주는 그런 대답해주는 그 정보는 어디서 가져다가 해주는 건가요? 구글이 학습시킨 모든 검색 자료 데이터 기반이겠죠.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찾은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우리한테 준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지식 백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데이터 서버에 들어가 있대요. 모든 데이터가. 처음에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해줘라고 했을 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왔어요. 그 역사 이야기들이. 전 세계 그 수많은 160개, 180개국 되는 나라의 모든 역사를 다 가져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 단계별로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한국인이 접속을 해서 이렇게 뭘 질문하면 그냥 한국 사람 만들어줘라고 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외국 사람을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질문해서 그냥 뭔가 던지면 이 사람이 한국인으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국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처럼 편하게 이제는 우리 위키백과 있잖아. 위키백과, 그 다음에 뭐 브리티시 백, 이런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백과사전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모든 역사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질이 곧 제미나이가 내놓는 결과물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질문, 이것이 단순하게 질문하면 단순하게 대답할 거고, 좀 복잡이라기보다도 자세하게 질문하게 되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석을 가리기 비판적 사고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 기반의 어떤 필터, 본인이 알고 있는 팩트 같은 걸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검증해서 AI 생성물에 대한 결과를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출처까지 네가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를 가져온 출처를 나한테 알려줘. 다시 재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출처를 가져와서 그 출처를 리크 따라가 보면 거기에 나와 있겠죠. 근데 그걸 출처가 얘기 안 해주면 얘가 거짓을 한 거예요. 거짓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가끔가다 이게 진짜 네가 하는 게 정말 참말이야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거짓이라고 얘기했다고. 예,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AI 결과를 최종 판단하는 건 인간의 통찰,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좀 더 정확히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내가 검색한 소스, 내가 올린 소스 안에서만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거짓 정보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올린 소스가 거짓이면 거짓이겠죠. 근데 내가 올린 소스가 정확한 데이터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소스를 찾아온 데이터 안에서만 얘가 질문과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보면 나중에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감과 소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만 AI가 그 대신 우리는 어떤 그런 관계의 소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이런 세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사피엔스 시대의 진정한 리더는 단순히 제미나이를 다루는 기술자가 아니라 인간 고유의 강점, 경험과 소통, 비판적 사고를 극대화시켜서 AI와 가장 훌륭하게 협업하는 사람. 네. 뭐 기술은 도구일 뿐 가치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은 당신의 통찰입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I 사피엔스 시대의 우리 선생님들은 진짜 이런 인간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AI하고 잘 협업을 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어때요? 선생님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공감이 좀 가세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전화하고 카톡하고 뭐 이 정도까지만 썼지만 지금 카카오톡에도 챗GPT가 들어와 있죠. 네, 바로 챗GPT 들어가서 내가 뭔가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쇼핑 AI 클릭이 생겨가지고 AI 기반으로 뭔가를 쇼핑을 도와주는 이런 기능에 그게 도입이 되면서 네이버 쇼핑이 매출이 급격히 올라갔대요. 왜냐면 나에 맞게끔 쇼핑을 할 수 있게끔 추천을 해주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특히 지금 보여주는 구글 렌즈, 이 구글 렌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써요. AI 기능을 잘 쓰시는 분은 잘 쓰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로 모든 걸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AI로. 그럼 카메라로 비춰서 찍어주면 이 제품이 뭔지 알려주는 게 구글 렌즈고, 검색을 해서 찾아주기도 하고 쇼핑도 해주고 어디에서 파는지도 알려주는 게 가능하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이 어떤 건물 이름인지 몰라, 사진으로 찍어서 뭐라고 해주면 얘가 그 찾아주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꽃 이름을 내가 그곳을 알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한 건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카메라로 검색이 돼서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구글 렌즈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번역 기능이에요. 번역. 우리 영어 잘해요? 영어 저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못하고 태국어를 할 줄 알아요? 뭐 베트남어를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해외여행 갔을 때 뭐 메뉴판을 봐서 이게 나한테 맞는 음식인지 아닌지, 나의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보려면 메뉴판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카메라 구글 렌즈로 비추기만 하면 한국어로 그냥 번역을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한국어로. 어느 나라 언어든 한국어로 다 번역이 가능하다. 예. 이게 가능한 거고, 아까 우리 잠깐 했던 이미지 만드는 기능 있잖아. 제미나이 이미지 만드는 기능. 이게 구글 렌즈에 들어와 있어요. 구글 렌즈에. 그러니까 제미나이를 쓰지 않아도 구글 렌즈 안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요거를 제가 이 설명은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해드리고 구글 렌즈를 한번 켜볼게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뭐가 있냐면 아이폰은 구글을 키시면 돼요. 아이폰은 구글을 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폰은 이렇게 생긴 거 구글 렌즈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럼 플레이스토어로 가셔서 검색을 해서 여기다가 구글 렌즈 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요 구글 렌즈가 나올 거예요. 요거 나와서 설치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이폰 사용자는 뭘 한다? 이 구글, 여기서 이 구글을 아이폰에 설치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요걸 실행하시게 되면 여기에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에. 예. 우리 구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구글도 이걸 실행해도 돼요. 사실은 구글 렌즈 쓰지 않아도 이 구글 앱을 실행해서 여기서 사용해도 다 상관없습니다. 예, 여기서. 자, 그러면 자, 구글 렌즈도 설치해 주셔야 설치해야지만 여기서 구글 렌즈로 넘어가는 기능이 들어오니까 구글 렌즈를 설치해 주시고 다 되셨나요? 네. 갤럭시 폰은 거의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없어요? 설치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구글 렌즈를 실행을 하셔도 되고, 자, 구글로 들어오셔서 여기 카메라를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카메라를 터치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구글 렌즈가 열려요. 이렇게. 구글 렌즈가. 자, 구글 렌즈가 열리는데, 자, 하단에 보시면 저와 같이 검색, 번역, 라이브, 만들기 4개 다 있나요? 네. 없으신 분? 아이폰은 없어요? 검색 번역만 있는데요. 아이폰 버전이 어떻게 돼요? 이거요? 네. 17이에요? 아니면 15%. 15%예요? 네. 잠깐만, 15%는 있는데? 잠깐만요. 15%라. 구글이 어디 갔냐? 없어요, 선생님? 진짜? 없어요. 검색, 번역, 만들기, 라이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검색이랑 번역만 있고 라이브랑 만들기가 없어요. 없나요? 그 15%가 아니라 15죠, 그러면. 15 프로맥스. 그런데 저는 이게 15%인데. 한번 구글 앱을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해보든지 한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번 해보세요. 소프트웨어 최근 업데이트 많이 했습니다. 아이폰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자, 검색은 뭐예요? 이 카메라 이 버튼으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찍으면 얘가 뭐예요? 검색을 해주겠죠. 네, 찍으면 검색을 해줍니다. 바로 선생님 카메라로 찍으면 얘가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카메라 찍으면 쭉 나오죠. 예, 종이컵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죠. 이렇게 쇼핑몰까지 연결해서 내가 찾아줍니다. 예, 그러면 뭐 어떤 사물이든 다 돼요. 어떤 사물이든 이게 되고, 또 이거를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 어려운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나 과학 문제를 얘로 찍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까요? 풀어줍니다. 예. 이 돋보기로 찍어서 하시면 어려운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손주들의 어려운 문제를 이 돋보기로 찍어서 하면 얘가 문제를까지도 풀어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번역이 있죠, 번역. 번역은 뭐예요? 비추기만 해도 번역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비추면 이 번역을 비추잖아요. 이 번역을 눌러서 잠깐만요. 번역을 눌러서 지금 참 자, 한글로 나오죠? 언어를 왼쪽에 감지를 하는 거예요. 언어를 감지를 해서 오른쪽 도착 언어가 한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서 언어를 감지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외국어를 비추고 있다면 얘가 비추면서 바로 한국이 나오죠? 네. 한글이 나오죠, 이렇게. 한글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셔도 도로 교지판, 메뉴판, 뭐 어떤 설명, 뭐 역사 이런 그런 설명글 이런 것들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 내가 카메라 켜서 비추기만 하면 다 한글이 나와. 예. 자, 근데 그건 있어요. 자, 보시면 여행을 가셨는데 막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막 난 보고 싶고 읽어보고 싶은데 막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진을 찍어놔요. 그때는 사진을 찍어놓고 갤러리에서 불러오면 돼요. 그럼 갤러리에서 사진을 불러오면
여기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갤러리 창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찍어놓은 데이터를 얘를 불러오면 얘가 바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기 검색해서 하셔도 되고 번역에도 하셔도 되고 내가 찍은 데이터를 번역할 거면 번역에다 놓고 갤러리에 들어가서 찍어놓은 문서를 불러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저 찍어놓은 건물 저 이름이 뭐지? 해외여행 나갔는데 저 탑이 무슨 탑이지? 그런 것들을 내가 여행 갔으니까 좀 기념으로 찍어 놓으실 거잖아. 그럼 찍어 놓고 숙소에 오셔서 아니면 식당에 왔을 때 잠깐 쉴 때 그때 이제 딱 켜놓고 구글 렌즈를 켜놓고 검색창에서 갤러리를 불러와서 하나하나 설명을 볼 수가 있게끔 차근차근.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셔도 되고 국내 여행이든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갤러리에서 불러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사진 많이 찍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은 좋은데 이 안에 글이 너무 좋은 거야. 글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글만. 이 검색에서는 글만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글 렌즈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기능들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이브는 뭐예요? 아까 제미나이 라이브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나노 바나나, 이 바나나가 만들기잖아요.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이에요.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 자, 요 나머지 두 개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우리 수업 시간이. 너무 빠르죠? 자, 요거는 다음 주에 구글 렌즈로 제미나이에 들어있는 라이브와 이미지 만들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사진을 많이 좀 찍어 오셔서 번역과 검색을 한번 해보는 시간, 구글 렌즈를 한번 다음 첫 시간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사용할 줄 아셔도 제미나이에 한 30%는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쓰시는 거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좋은 여름 건강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